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왕자 선택의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공학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단기 선거는 해본 사람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60일의 짧은 시간입니다. 이젠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홍준표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서 이 대선 예비 후보들을 저희 MBN이 순차적으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A조 토론이 있었고 내일은 이제 우리 홍 예. 시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B조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잘 못 보셨죠? 2시에 하는 거라 앞부분에.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예. 별 안 봐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본 겁니까? 아니면은 그는 아니고 원래 그 토론을 하면서 정답을 머릿속에 넣어가면 토론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현장에서 듣고 평소 생각하던 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또 편안하고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겁니다. 예. 역시 고수의 냄새가 느껴지십니다. 저희 방송도 생방송이지만 예, 준비된 원고대로 안 하고 편하게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편하게 예. 합시다. 알겠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고 나는 뭐 그런 데는 개의치 않으니까요. 저도 옷은 이제 풀어놓고 하랍니다. 예, 아유 그럼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MBN에서 예. 2차 이제 경선 네 분이 이제 올라와서 네 예. 분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솔직하게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네 명의 우리 우리 홍 시장님께서 들어가 있는 건 뭐 당연하다고 여기실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누가 될까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죠. 그러면 우리 홍 시장님이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4명이야 들어가겠죠. 4명 안에는 들어간다. 예, 나머지 세 분은 모르겠다. 네. 아실 것 같은데 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께서 요즘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체력 문제, 턱걸이에 이어서 이제 팔굽혀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이제 응답을 좀 다셨던가요? 전혀. 관심 없으세요? 그런 체력 대결에 대해서? 아니 선거는 자기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남의 실수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겠다. 예. 국민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겠다. 그거 생각하는데 주력하는 게 맞죠. 체력 이거를 증명하는 데 주력할 게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직 한 10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정치를 머리로 하는 거지 체력으로 하는 정치는 과거에 몸싸움 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 홍 시장께서는 김문수 전 장관한테 이제 문수 형님 그러시던데 좋죠. 문수 꽤 오랫동안 이제 지켜봐 오셨지 않습니까? 15대 동기죠. 예. 15대 동기인데 지금 15대에서 정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당에는 문수영하고 저하고 민주당에는 김민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 그 정도죠. 홍 시장님은 대선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예. 도전하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은
대선에 관심이 없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다고 보세요? 대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원래 뜻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나는 문수영이 대구 갈 때부터 대선의 뜻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계엄 이후가 아니라 그럼요. 옷이 색다른 해석인데요. 아니, 해석이 아니라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고 대구 맹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구에 맹주가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대구 맹주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수영이 동작구에 보궐선거에 나가달라고 당에서도 요청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문수영이 동작구를 포기했어요. 그 대구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때 문수영이 대구 맹주, TK 맹주를 꿈꾸고 내려가는 것이다. 그럼 TK 맹주만 하려고 내려갔겠습니까? 그걸 발판으로 그렇습니다. 대구의 맹주를 발판으로 박근혜 이후에 대구가 공백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대구 내려갈 때 나는 문수영이 큰 뜻을 품고 있었다 그래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가장 또는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 홍 시장님은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오래 나는 준비됐다는 거 아니에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뭐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내가 잘해야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지. 예. 근데 내 잘하려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누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선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선거는 한 명만 뽑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궁금해집니다. 예. 만약에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특정인을 한 명 딱 꼽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질문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얘기는 했으니까 나경원, 한동훈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우 뭐 누구라고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 말씀을 주시면 내 답변할게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계엄 사태 때 또 탄핵 국면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그 전에도 했죠. 그 전에도 당대표 할 때도 했고 아마추어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이 당에 내가 당대표를 2번이나 했습니다. 대선배죠. 작년 11월에 내가 국회에 11월 초입니다. 국회에 나경원 의원 행사에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대구에서 올라와서 축사를 할 때 그때 우리 당 의원들이 16명이 앉아 있었어요. 예. 행사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꾸 어깃장을 놓게 되면 탄핵 사태가 올 것이다. 그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초인데 그 뉴스에 다 났어요. MBN도 나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지 마라. 당과 대통령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박근혜 때 왜 탄핵을 당했냐. 당과 대통령이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탄핵 사태가 올 수가 있다. 제2박근혜 사태가 올 수가 있다. 근데 40일 후에 탄핵이 돼버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한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대통령한테 깐족거리고 턱 밑에서 yar랑거리고 그런 식으로 약올리지 마라. 여당 대표답게 해라. 한 대표를 내 비판을 많이 했죠. 지금은 그거는 당대표가 그래 하면서 탄핵 사태로 갔으니까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보죠. 여당 대표로서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죠. 야당만이 아니다. 그렇죠. 야당의 폭거뿐만 아니라 여당 내 분열이죠. 그 알력이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대표를 하면서 탄핵을 초래했으니까 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죠. 탄핵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예. 이제는 남은 거는 탄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드는데 예. 매진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조금 바라보는 게 틀리죠. 그때는 당대표로서 한동훈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 이제는 전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로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참 참고 가야 됩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그 이번 선거의 본질은 탄핵의 찬반에 대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로 이 이슈 혼란된 나라를 새롭게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국제관계가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새로이 뽑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정권 연장이나 정권 교체냐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게 이재명의 나라냐 홍준표의 나라냐. 그럼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홍준표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윤석열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죠. 지금 해야 하는 게. 예.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는 87 체제, 예. 6공화국이 거의 40년을 지났어요. 이제 6공화국의 소명은 완성이 됐어요. 예. 민주화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건국하고 건국시대, 예. 조국 근대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이제 끝났어요. 예. 그 다음 가는 세대가 시대 정신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부 힘을 합쳐서 G7 국가로 다시 국군이 하는 그런 순간인데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 틀, 개헌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 이걸 전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게 다음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의 해야 임무라고 될 일이다. 나는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뭐 갈라치기 하고 적대시하는 분열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홍준표의 나라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0%에서 35% 네. 정도 되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그분까지도 통합하는 그 통합의 나라가 열린다 이런 뜻인가요? 좌우 통합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좌우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거지. 하나를 없애는 사실상 게 아니고. 아예 없애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보수 진보의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예. 됐어요. 그리고 좌우의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0여 년 지났죠. 예. 그것이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충돌한 게 계엄 사태고 탄핵 소추 사태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 한 시대는 지났으니까 예. 이젠 좌우가 공존하고 한쪽이 한쪽을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시대는 보내자 이거예요. 보수 진보가 예. 공존하는 시대. 공존의 개념은 진영 논리가 아니고 예. 국익 개념으로 정하자는 거지.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께는 국익 개념을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좌든지 우든지 보수 진보든지 간에 예. 국익에 걸맞는 정치 활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좌가 우를 압박하는 사태, 우가 좌를 압박하는 사태, 그거는 이제는 종결하고 서로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 보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2분 정도 남았는데 예.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선 통과해서 대선 후보가 되리라 확신하십니까? 나이만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예. 암담하죠. 예? 범죄자가 중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헤쳐나가려면 경륜이 있어야 되고 예. 해안이 있어야 되고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내가 왜 이재명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홍준표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두 개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선거 때 본격적으로 비교표를 내놓고 예.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반대쪽,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이나 뭐 이재명 대표 개인도 되겠지만 다 포용하실 생각 있습니까? 용서 그럼- 통합과 용서 포용? 그럼 그래 안 하고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우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나는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때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래 혼란스러울 때도 야당과 예. 합의해서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걸 믿어달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MBN에 나오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시죠.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혼란을 극복할 사람은 강단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안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이 어지러운 국제관계에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